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면 13월로 계속 근로자는 2017년 13월로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사월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교육용에서는 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퇴사한 사원을 가지고 12월 달로 입력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3일 테크 백수인의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정산을 완료하시오. 교육용 프로그램은 계속 근로자의 정산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한다. 원칙은 여러분 13월로 들어간다고요. 13월로. 그런데 여기에 중도 퇴사자가 여러분 백수인이 12월 28일 날 퇴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말정산은 12월로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이 지출 내역을 입력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험료 지출한 것이 있고 의료비 지출한 게 있고 교육비 지출한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내역을 입력을 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그 내역을 입력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험료 입력과 의료비, 교육비를 입력하는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정산연월일을 2017년 13월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몇 월로 간다? 12월로. 12월에 퇴사한 사원이 백수인이 있어요. 백수인 사원을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백수인 사원을 불러오면 부양가족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클릭하시고 여러분 여기 연도를 12월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백수인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부양가족 명세에 보면 백수인부터 가족 명세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사기록카드에 입력했던 우리가 입력했던 가족에서 입력했던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에 보면 이렇게 쭉 가족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단에 인적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제 항목별 명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자료를 입력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자, 봅니다. 문제 교재를 보시면 제일 먼저 보험료는 얼마로 입력하래요? 보험료는 85만원. 본인이에요. 백수인. 국세청 자료가 있고요. 여러분 나머지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면 기타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백수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인적공제가 있고 공제 항목별 명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 항목별 명세에다가 보험료 했나요? 보험료에다가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 얼마가 나와요? 마감 취소하고 한번 해볼게요. 마감 취소를 하고 선택을 하고 마감 취소.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85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여러분들 그 밖에 자료 해가지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것은 급여자료 입력해서 자동으로 납부했던 내역들 있죠? 그것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140만 7,720원은 자동으로 급여자료에서 반영된 내용이고, 잠깐만요.
여기에는 국세청 자료가 있고 그 밖에 자료가 있어요. 지금 국세청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 란에 85만 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은 그 밖에 요것은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여러분, 요것은 우리가 정산 자료 입력 바로 옆에 탭에 보면 여기 보시면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나와 있죠? 여기에 급여자료 입력에서 입력했던 것이 자동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를 봅니다. 문제 보시면 이제 의료비예요. 의료비는 본인이 바로 280만 원을 지출했고 국세청 자료래요. 국세청 자료가 아니면 이런 말이 없으면 기타란에다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의료비 본인 선택하고 의료비 란에 국세청 자료란에 더블 클릭. 그리고 여러분 국세청 자료에 여기다가 본인 선택합니다. F2 눌러서 여기다가 본인이라고 선택하면 되겠죠. 백수인. 그러면 이렇게 내역이 나타날 거고 본인이고 의료비 증빙 코드는 국세청 제공이다. 그래서 1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란에다가 28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아니다. 해당, 비해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역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280만 원이.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았죠. 교육비고요. 중학생이고 130만 원이고 백민지라는 자녀고 국세청 자료네요. 그러면 백민지를 선택하고 교육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백민지 선택. 그리고 여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있고 교육비란에도 기타가 있고 그 밖에 자료가 있고 국세청 자료가 있고 국세청 자료란에 더블 클릭. 그리고 취약전이 있고 초중고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요. 장애인 특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초중고란에다가 13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여러분 부양가족별로 우리는 공제 항목별로 입력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정산 자료 입력 메뉴를 바로 옆에 탭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정산 내역이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내역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 방금 납부한 거 85만 원이 들어왔어요. 의료비 지출한 거 280만 원 여기 들어왔고요. 교육비 지출한 거 얼마예요? 130만 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런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소득 명세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내역이고 여러분 특별 소득공제 이게 지금 소득공제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세액공제가 있어요. 다음 중 세액공제가 아닌 것은 이라고 시험에 잘 나오죠. 연말정산 실무에서 세액공제가 아닌 것은 그러면 프로그램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은 외우지 않아도 그냥 세액공제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연말정산 입력까지 다 해봤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을 조회하는 메뉴고요. 자, 교재를 보도록 합니다. 지금 입력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전부가 다 지금까지 입력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급여 상여 계산 과정이 나와 있고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기본공제 한번 봅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해서 자 사람 한 사람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죠. 기본공제, 인사기록카드 메뉴에 부양 여부가 체크된 가족 중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자동으로 체크된다.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려면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하이든지 60세 이상이든지 이렇게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부양가족 중에요.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자 공제를 기본도 받을 수도 있고 추가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나이는 따지지 않는다. 메모해 놓으시고요. 경로우대는 몇 세 이상일 경우에 70세 이상일 경우에 경로우대입니다. 경로우대는요.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부녀자 공제라고 있는데요. 부녀자 공제는 어떤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느냐. 배우자가 있으면서 내가 돈을 벌고 있으면 근로자이면 이것은 무조건 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녀자 공제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어야 돼요. 부양하는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고 내가 부양 자녀가 있다면 내가 여성 세대주인 경우에는 여러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 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50만원. 단 조건이 뭐예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이 요즘에 많아져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새로 들어온 겁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가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으면서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직계 비속이라 그러죠. 또는 입양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가 없이 내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한부모 공제로 공제를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성일 경우에는 부녀자일 때는 한부모 공제와 여러분 부녀자 공제가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남성은 아니지만 여성은 중복될 수 있죠.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부녀자는 50만원 공제받을 수 있고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조건 유리한 걸 선택하면 돼요. 한부모 공제가 더 유리하겠죠. 한부모 공제를 적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라는 것은요. 기본 공제 대상자라 그러면 20세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2인 이상 동그라미 있어요. 그럴 때 자녀 세액 공제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탭들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 탭인가 보면 돼요. 정전근무지가 있고 정산자료 탭, 좀 전에 정산자료 탭을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정전근무지 별표시. 정전근무지는요 여러분 여기 입사하기 전에 근무한 거 있잖아요. 그 회사를 입력하는 거예요. 정전근무지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정산자료 입력 바로 옆에 여러분 정전근무지라고 보이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료비 지급명세 아까 해봤고 기부금 명세가 있다면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고요. 정산명세는 여러분 전체적인 내역을 여러분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입력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연말정산까지 끝났고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은 여기에 간단하게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입력하는 것만 해봤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에 복잡하게 출제가 되지 않고 여기 간단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연말정산에서 점수 얻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